얼마 전 3기 신도시 당첨자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무주택자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최근 결혼해서 신혼인데 이제 곧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이제 신혼집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보던 도중 3기 신도시를 찾아서 넣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3기 신도시를 넣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계속 3기 신도시를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오늘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알차게 내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내용 끝까지 봐주시기로 약속!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에 발표되었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 부지가 발표됐죠. 특히 의왕, 군포,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GTX C 노선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주변 집값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9월 1일 1차 사전 청약 당첨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총 4,333가구 모집에 약 9만 명이 몰려서 흥행에 대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중 2,388가구는 공공 분양이었는데 평균 납입액이 1,945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것은 청약저축을 약 16년 넘게 넣어야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5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었는데 모든 지역에서 만점자끼리 추첨을 할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how much?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입니다.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1, 2년 후에 본 청약 때 확정적으로 분양가가 안내가 됩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현재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 청약을 해도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본 청약 시점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호재로 인해서 주변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양가에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9년 보금자리 주택 때 사전 청약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본 청약을 1년에서 2년 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을 계획대로 1, 2년 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도 나오고 있고 아직 토지 보상 문제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특히 LH 사건으로 인해서 LH가 해체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과연 계획대로 이게 잘 진행될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when, 언제 입주 가능한가? 지금 3기 신도시 공식 사이트를 보면은 가장 빨리 입주하는 과천 같은 경우는 25년에 입주한다고 하고요.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31년 정도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에서 9년 사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계획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2030년 그쯤에 입주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년에서 10년 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신혼 희망타운으로 입주 공고가 났는데 10년 후에도 신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자녀들도 뭐 많이 컸을 거고 특히나 신혼희망타운은 평수도 작은데 이게 맞는 정책인가 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what, 수익공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수익공유란 제도는 신혼희망타운에 국한된 제도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은 대출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최대 50%까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70% 풀로 받고 자녀도 없이 9년 안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50%의 비율로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슈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조건이 되면 반드시 한번 넣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어도 봉청약 전에 취소를 하면 청약 통장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 청약 당첨 후에 다른 곳을 이렇게 알아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사전 청약은 불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전 청약 제도는 지금 3기 신도시에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3기 신도시에 다른 사전 청약을 넣는 건 불가하지만 일반 청약을 그냥 넣으시면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당첨이 되면
대단지 새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간은 길겠지만 이 관점을 재건축, 재개발 관점으로 접근하면 크게 나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희망타운 수익 쉐어를 부담을 갖고 있는데 대출 기간이나 자녀 수를 잘 고려해 보면 신혼희망타운의 수익 쉐어 비율을 1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반드시 한번 3기 신도시를 도전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3기 신도시를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셔서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별별 재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